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릎 살리기 40탄 무릎 재활 관련해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 무릎 재활이란 게 들으면 조금 와닿지가 않고, 또 거짓된 정보들, 진실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할지 잘 몰라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간략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재활이라고 하면 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재활이란 과연 뭔가, 사전을 찾아보면 재활이라는 단어는 정의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가능한 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 여기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장애를 가진 분이 있을 때 그 분이 사회나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에 재적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우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이란 단어는 이런 건데, 우리가 흔히 재활, 수술하고서도 재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붙이는 재활이란 뜻은 이런 뭔가 포괄적이고 굉장히 확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물리치료랑 도수치료는 뭐냐? 보통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기본적인 운동 기능의 회복과 환자의 신체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이용하던 광선, 물,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열요법, 냉찜질, 한냉요법, 광선요법, 전기요법, 수욕치료 이런 것들을 치료에 적용을 한다 이거죠. 약간은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로 통증 조절 이런 것들, 아니면 염증 조절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럼 도수치료란 무엇이냐? 도수치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맨손을 이용해서 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하고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걸 역시 뭔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재활치료란 말을 무릎 수술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널리 사용되는 재활이라는 말과 우리가 무릎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재활이라는 의미가 과연 동일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환자분들한테 재활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능 회복 치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재활이란 단어 자체는 신체 장애를 극복을 해서 뭔가 사회 재적합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게 내포되어 있고, 기능 회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무릎 수술 환자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건, 운동으로 복귀하건, 아니면 직업으로 복귀하건, 뭔가 기능을 회복해서 복귀를 하고픈 기대를 하는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무릎 수술 환자들은 목적이 신체 장애 극복이 아니고 수술 후에 기능 회복을 해서 운동 복귀라든지 직장 복귀, 업무 복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단순 재활치료 이런 것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기능 회복 치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회복 치료는 어디서 받는 것이 좋을까? 것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우선 진단에서부터 치료, 기능 회복까지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곳이 좋겠죠, 물론. 그래서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를 예를 들면
뭐 체계적인 원스톱 진료 시스템. 이 말은 이제 진단에서부터 치료 과정에서 뭐 스포츠 의학센터와 연계가 돼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회복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수술 후에도 이제 질환별로 개별화된 기능 회복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을 주기적으로 운동 검사 및 체크를 하면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근간에는 당연히 의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학술 활동, 의학적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부터 치료를 넘어 기능 회복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팀 어프로치가 적용이 된다. 의료진이 환자 진료를 보면 환자가 기능회복 치료를 위해서 스포츠의학센터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건강운동관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때 환자와 건강운동관리사의 교류도 있고, 또 환자를 본 건강운동관리사가 다시 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주고, 또 환자도 진료 시에 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진은 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 접근인데, 이런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기능회복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실시간 환자 정보 공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외래 보기 전에 환자분들이 기능회복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옵니다. 기능회복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이제 3개월째, 6개월째, 9개월째, 1년째 이런 검사를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외래 중간에 진료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를 진료하는 실시간 진료 중에 환자분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어떤 점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운동 패턴 이런 것들도 외래 진료 중에 바로 공유를 해줍니다.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 갈 건데 방금 전에 이런 검사들을 했었고 이런 검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부족을 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랑 의료진 간에 이런 상호 교류가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 환자 정보 공유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진도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퇴원 교육이 필요한 환자들이나 교육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질환별로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주로 비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만성 질환에서부터 수술하고 나서 질환별로 반월 연골판 이식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뭐 반월 연골판 봉합술, 연골 재생술 이런 식으로 다 질환별로 세세하게 재활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책자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이제 정해진 프로그램에 맞춰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팀 어프로치가 가능한 통합적인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질환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기능 회복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능 회복 치료는 과연 수술 후부터 시작이냐? 그건 아니죠. 기능 회복 치료의 시작은 수술 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술 전부터 뭔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 하면 우리 몸에서는 반사적으로 근육을 억제를 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근육이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인데 걸을 때 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대퇴사두근을 억제시키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과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 굽혀진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걷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고착화가 되면 수술 후에도 기능회복 치료 단계에서 회복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재활치료, 기능회복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술 전에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을 시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전의 관리 지침서까지 따로 만들어서 수술하기 전에 스포츠의학 센터에 방문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운동교육과 보행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억제된 근육들을 다시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보행 패턴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게끔 하는 거랑 약해진 대퇴사두근이나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을 좀 키워놓고 수술을 받아서 수술 후에도 재활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전에 기능회복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이런 식으로 무릎을 펴는 운동, 이제 엉덩이, 중둔근, 뭐 대둔근 키우는 운동들, 서서 무릎을 완전히 펼 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커프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약간 허열 상태를 만들어서 근육 회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런 것들도 사용해서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근육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육이 회복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도 순조롭게 기능 회복 치료가 잘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기능 회복 치료의 시작은 수술 전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술은 당연히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은 잘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술의 결과는 결국 기능 회복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거라는 거죠. 수술이 평균 이하로 됐어도 기능 회복 치료를 잘 받고 운동 복귀나 업무 복귀를 잘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수술은 아주 잘 됐는데 기능 회복이 잘 안 돼 갖고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기능 회복 치료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교육이 잘 되어야지 수술 후 통증이 있는 상태도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인대 재건술이나 뭐 휜다리 교정술, 연골 재생술 하면 통증이 있어요. 엄청 아파하시니까 처음에 이런 거 무릎을 저항감 있게 펴라고 하면은 아파서 당연히 못 하세요. 근데 수술 전에 이러한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본인이 머릿속에서 인지되어 있는 그런 몸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이런 보행 교육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에 배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기능 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 전 기능 회복 치료의 목표는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만들고 근육도 어느 정도 조금 올려놓고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수술 전 교육을 제대로 해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본인이 몸이 적응이 돼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수술하고 나서 고정을 해야 된다, 목발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과연 무릎을 얼마나 고정해야 되는지, 목발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발을 딛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수술 후에 꺾는 운동은 과연 언제부터 하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바로 꺾는 게 가능한 수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를 절제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뭐 변연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냥 가벼운 다듬기 정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제한 없이 다 꺾고 딛는 게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판이 찢어져서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무릎은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걸리적거리는 게 제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연골 조각이 떠돌아 다니는 경우에서도 뭔가 연골 조각을 제거하고 나면 오히려 물 차는 증상도 없어지고 무릎도 굽혔다 폈다 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인대 재건술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단독일 경우에는 단독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이중 고정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변형된 경골 술식을 통해서 이중 고정을 튼튼하게 해 놓으면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꺾는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조기에 꺾는 운동을 하는 게 뭔가 인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극을 줘갖고 인대 성숙에 조금 더 이롭게 해준다,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수술도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꺾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치의 선생님 통해서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기계로 꺾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환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도 잘 꺾는 분들은 바로 100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는 한 3일째부터 꺾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오래 고정을 안 시키죠. 이제 2, 3일 정도만 고정해놨다가 바로 꺾는 걸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연골 재생술 대부분 기본 개념은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뼈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그 피들이 떡지떡지 엉겨 붙으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점 연골로 성숙이 돼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피가 뿜어져 나오면 이 뼈 구멍 안에 어느 정도 피의 줄기세포들이 안착이 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2, 3일 정도만 고정을 해놓고 3일째부터는 바로 꺾는 걸 시작하는데, 연골 재생술하고 나서는 3일째부터 한 6주, 한 달 반까지는 하루에 6시간씩 꺾는 거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굽혔다 폈다 해주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기 뿜어져 나온 줄기세포가 좀 더 연골로 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굽혔다 폈다 할 때 무릎 모양에 조금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형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골 재생술하고 나서도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고정 기간이 길지는 않고 한 이틀 3일 후부터는 바로 꺾는 걸 시작하고, 특별히 6주간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술 후 고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고정을 하면 보통은 저는 한 3주간 고정을 시키는데요. 뭔가 꼬매는 걸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측 반월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트어진 부분에서 실로 떠서 뼈에다 다시 심어주는 봉합술을 하는데, 이렇게 봉합술을 해놓으면 실 힘으로만 조직이 버텨야 되니까 한 3주는 고정을 해서 이 치유 부분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반월 연골판 이식술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판 이식술을 하면 주변 관절막에 다 튼튼하게 실로 꼬매놓기 때문에 이것도 한 3주간 고정을 시키면서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요즘 추가로 연골판이 빠지지 않도록 관절막을 한 번 더 끌어당기는 봉합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3주간 고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단독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중에서도 이중 고정일 때는 수술 후 바로 꺾는 게 시작 가능하지만, 단일 고정일 때는 한 3주 정도 고정해 놓습니다. 아무래도 단일 고정일 때는 굽혔다 폈다 할 때 뭔가 위아래로나 좌우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주는 고정을 시켜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별로 이렇게 고정하는 기간이 다르고 또 바로 꺾는 운동이 가능한 그런 수술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수술마다 다 고정은 다르고, 뭔가 절제를 하고 없애고 무릎을 다듬었다 하면 바로 꺾는 게 가능하고, 뭔가 꼬매고 뭔가 이식을 하고 하면은 이제 좀 고정을 시켜 놔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발. 수술하고 언제부터 디딜 수 있나? 목발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럼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딛기가 가능한 수술들은 뭐가 있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꺾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죠. 절제술하거나 제거술, 변형 절제술 하면 바로 딛기가 가능하죠. 단독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중 고정하면 튼튼하게 고정돼 있으니까 뭐 다음 날부터 못 디딜 이유가 없죠. 바로 디디면서 뭔가 고유 수용 감각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도 시행하게 되는 거고, 인공관절 수술도 아프지만 않으면 워커를 잡고 바로 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제가 서울 백병원에 있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안정환 선수 관절경 수술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 수술을 참여해서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안정환 선수는 반월 연골판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다 꺾고 딛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4주 정도 후에 바로 축구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절제한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한 달 정도만 근력 열심히 키우고 기능 회복이 잘 되면 운동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 6에서 8주 목발을 잡아야 되는 수술들은 무엇이냐? 똑같죠. 뭐 꼬매는 경우, 아니면 뭔가를 이식을 해서 주변에 고정을 시켜 놓는 경우, 또 하나는 휜다리 교정술이죠. 휜다리 교정술은 뼈에 금을 내서 벌려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 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6주, 한 달 반에서 2달간 목발을 잡게 합니다. 휜다리 교정술에서도 금속판이 체중의 몇 배를 견디게끔 아주 튼튼하게 고정은 잘 되지만 벌어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혹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다 보면 간혹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6주 정도는 너무 다 딛지 않고 한 30에서 50% 정도만 디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기능회복 치료 개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기능회복 치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념들, 뭐 고정하는 기간이라든지 목발 잡는 기간,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수술하고 4달까지 목발을 잡아야 되는 수술도 있어요. 방금 전에 한 달 반 정도 잡는 거라고 했었죠. 3달까지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연골 재생술인데, 연골 재생술도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부위냐, 아니면 체중 부하가 덜 받는 부위냐, 이거에 따라서도 목발 잡는 기간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체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의 연골 재생술을 해놓으면 한 3개월까지 목발을 잡습니다. 왜냐? 아까 뼈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뿜어져 나오게 해서 피떡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연골로 성숙돼 가는 과정을 거치는 연골 재생술을 많이 한다고 했었고, 또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연골 재생술을 해놓으면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연골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한 연두부 강도가 생기고, 6주는 돼야지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 3달은 돼야지 고무공 정도의 강도가 생깁니다. 그런 3주 정도에서 갑자기 딛다가 이 연골 재생술해 놓은 게 빠지지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주 구운 두부 강도에서도 조금 딛어버리면 으깨질 수 있으니까, 연골 재생술 해놓고 연골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6주까지는 최대한 발 앞꿈치, 발가락 앞쪽으로만 살살 딛게 만들고, 한 6주 이상 지나고부터는 한 체중의 30%, 50%, 70%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게끔 해서 한 3개월까지는 목발을 잡고 3개월째 될 때부터 목발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목발을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연골 재생술은 이렇게 연골 재생되는 과정에서의 과정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목발을 잡는 기간이 좀 길다. 박지성 선수 예전에 무릎 수술하셨던 거 아시죠? 미세골절술 대표적인 전통적인 연골 재생술 받았었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6개월 정도 목발 잡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목발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만약에 수술 받고 나서 기능 회복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계별 목발 훈련을 하는데, 연골 재생술을 예를 들면 처음 초기 한 6주까지는 이렇게 발 앞꿈치로만 살살 딛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 6주부터는 좀가 한 30에서 50% 정도 디딜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목발 잡는 훈련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제 계단도 오르내리는 부분 체중부와 훈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목발도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목발 잡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 목발 잡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프지 말자님이 선생님 재활 치료할 때 아프진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궁금하실까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통증이 수술 결과의 척도이냐 기능 회복 치료하고 이렇게 재활 치료하는데 아프다 뭐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 왜 아프냐 많이 걱정을 하시죠. 어쨌든 통증이 있으니까. 그럼 수술하고 나서 기능 회복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왜 발생하냐 쉽게 생각하면 뭔가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다른 부분이 과활성화돼요. 예를 들면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이제 앞무릎 통증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면서 허벅지 뒤쪽 통증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보행 연습하고 하려다 보면 이제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쪽 근육들이 약해져 있으면 뭔가 종아리 쪽이나 발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무릎이 고관절하고 발목 관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양하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반드시 과긴장되는 부분도 있고 뻣뻣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약해진 부분에서의 관절의 스트레스가 부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게 저는 기능 회복 치료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을 해야지 조금 더 단계 높은 운동들을 실시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저는 약물을 치료를 합니다. 약을 진통소염제를 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약간 수동적인 개념으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서 조금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능 회복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통증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프지 말자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연골이 40% 정도 닳았는데 수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골이 40% 정도 닳았다 이게 연골인지 연골판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골이 40% 닳았다 그건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제가 이전 줄기세포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줄기세포 치료나 뭐 미세골절술 이런 연골 재생술 하는 적응증 자체는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없어진 경우 그러니까 50% 이하로 닳아 있어도 남아있는 60% 정도 연골이 50% 이상 되는 연골이 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 뼈까지 드러내서 다 파버리고 연골 재생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골 재생술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피로 동원되는 줄기세포들이 원래 자연 상태의 연골로 바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40%, 50% 이하로 닳아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아니다. 적응증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릎 수술하고 나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회복 치료의 컨셉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재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 수술의 기능 회복 치료의 단계는 거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재활 프로토콜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수술 질환별마다 약간은 다르게 응용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능 회복 치료의 꽃은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재활 기능 회복 치료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흐름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른 무릎 수술 받고 재활하시는 분들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재활 방식, 재활 치료 개념은
손상을 받고 수술 받으면 통증하고 염증 우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조금 꺾는 거 시작하고 꺾기가 돼야지 근력 강화 운동하고 그런 게 돼야지 다시 기능 회복하고 기능 향상 운동 통해서 스포츠 운동으로 복귀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다 나눠지진 않는다 이거죠. 뭔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기능 향상 운동의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 회복 치료는 결국엔 수술 전부터 시작이 된다. 수술 후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 회복 치료는 시기별로 좀 나눠집니다. 크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는 한 6주 정도까지, 수술 후 6주 정도까지, 중기는 한 3개월, 12주까지, 후기부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까지 말하는 거고 초기에서는 목표는 우선은 각도 회복하고 무릎 다 펴게 만들고 한 120도까지 꺾게 만들고 체중 부하를 할 수 있게끔 정상 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중기에 가서는 조금 더 근력 강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후기에 가서는 기능 회복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거고 6개월 이상부터는 운동 복귀 가능할 수 있게끔 뭔가 더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고 이런데 백그라운드의 목표는 이제 이전의 목표의 플러스 다친 사슬 운동, 이제 조기 체중 부하라든지 열린 사슬 운동, 고유 수용 감각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 회복 운동들이 종합적으로 곳곳에 단계별, 시기별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단계별 기능 회복 치료에 있어서 3개월, 6개월 정도 될 때는 근력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검사를 하죠. 그거 왜 하느냐? 시기별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3개월째 됐을 때는 가벼운 조깅을 목표로 하는데 가벼운 조깅이 되려고 하면 양측 근력 차이라든지 이런 게 30% 이내로 좁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수술한 쪽이 오른쪽이다, 건강한 쪽이 왼쪽이다 하면 왼쪽이 근력이 100이라 하면 한 수술한 쪽 근력이 70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가벼운 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6개월째는 10에서 15% 이내, 건강한 쪽 좌측이 100이다 하면 오른쪽이 수술한 쪽이 한 85 이상은 나와야지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 복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째 검사했을 때 10% 이내, 좌측 수술 받지 않은 쪽, 건강한 쪽이 100이다 했을 때 수술 받은 쪽이 90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웬만한 축구나 이런 운동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해서 잘 목표치에 도달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우선 조기 기능 회복 치료부터 한번 볼게요. 수술 후 3주째 저는 처음 방문을 하게 해요. 처음 0에서 3주째는 어떤 게 목표냐? 완전히 무릎 다 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가벼운 굴곡 운동해서 굽히는 운동해서 한 120도까지 만들고 웬만한 무릎 수술하고 나서는 120도 이상 과굴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체중 지지 운동, 일종의 고유 수용 감각, 기능 회복 운동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시킵니다. 보시면은 굽히는 운동은 이제 약간 한쪽 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은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이제 다리 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무릎 밑에 부드러운 것을 받치어 놓고 꽉 누르게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엎드려 누워서 다리를 펴는 운동합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허벅지 힘주고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앞뒤로 좌우로 체중을 디디면서 고유 수용 감각, 뭔가 예민한 자극을 계속 머리에 줘갖고 그런 것들이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되면 4주째부터는 조금 저항성 대퇴사두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저항성 신전 운동, 신전은 피다라는 건데 펴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조금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근육을. 그 다음에 정상 보행 운동을 합니다. 6주까지는 정상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월 스쿼트 같은 것도 한 4주째부터는 시행을 해서 몸의 밸런스 잡으면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이런 것들도 자극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신체 균형 운동도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 재활 6주까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그러면 중기 기능 회복 치료는 무엇이냐?
이제 6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3개월째 조깅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3개월째 조깅 정도가 되려고 하면 6주째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주까지 무릎 다 펴고 굴곡 만들고 정상부행 만들고 어느 정도 조금 몸에 균형 잡는 거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근력 강화 운동, 스쿼트, 움직이면서 하는 스쿼트나 고유 수용 감각 운동, 균형 감각도 조금 여러 방향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방식, 그다음에 저항성 햄스트링 운동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6주째부터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근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헬스장에 가서 레그 익스텐전을 한다든지 이제 레그 프레스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는 한 6에서 12주까지는 90에서 45도까지만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0에서 45도까지의 구간이 전방 십자인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45도에서 0도로 확 다 차버리면 그때 과도하게 과도하게 대퇴사두근의 수축이 확 일어나면서 무릎이 앞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는 6주째 헬스장에 가더라도 레그 익스텐전은 한 90에서 45도까지 30도까지만 올라가게끔 합니다. 또 하나 햄스트링 저항성 운동을 아직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주로 햄스트링 근육을 쓰기 때문에 6주에서 12주까지는 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그냥 본인 다리를 이용한 저항성 햄스트링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깅을 할 수 있는 무릎 상태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후기로 넘어가야겠죠. 후기는 이제 3개월째 방문을 했을 때, 이제 3개월째 검사를 했는데, 근력이랑 기능 검사들을 했을 때 반대쪽 건강한 측이랑 비교를 해서 한 30% 이내로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이후에 운동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때 목표는 6개월째 가벼운 운동을 목표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목표는 한 단계 더 목표가 올라갔죠. 다음 단계로는 약간은 더 수술 받은 쪽 환측을 강화시켜주는 저항성 운동들을 하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죠. 12에서 18주가. 이때는 한발 스쿼트라든지 한 발로 중심 잡고 서는 거, 레그 익스텐전도 이제 90에서 0도까지 풀로 다 가게 하죠. 레그 컬도 두 발로 하거나 한 발로 하거나, 방법이랑 횟수는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레그 프레스도 두 발에서 하던 거를 한 발로, 수직 점프에서 균형 잡는 것도 두 발하고 한 발 다 할 수 있도록, 계단도 빠르게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보시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고유 수용 감각, 이런 균형 감각 잡는 거 훈련을 시키고, 점프 착지할 때 안정적으로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한 발로도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이런 계단 점프, 사이드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5에서 6개월째 되는 시점에서는 운동 복귀 전에 할 수 있는 민첩성이랑 스피드, 이런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민첩성 운동이 되겠고, 민첩성하고 스피드를 다 올릴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하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회전되는 동작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시키는 거고, 운동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업그레이드된 고유 수용 감각 운동을 한다 이거죠. 이런 균형 잡으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플라이오메트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근력과 속도가 가미된, 한 번에 힘을 냈다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이런 파워 트레이닝을 같이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운동 복귀 기준은 이런 식으로 6개월까지 잘 끌고 왔잖아요. 그럼 6개월째 검사를 하죠. 6개월째 검사를 해서 반대측 다리랑 건강한 쪽 다리랑 비교했을 때 수술한 쪽 다리가 한 85% 이상 올라왔다, 양측 차이가 한 15% 이내다 하면은 가벼운 운동 복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또 하죠. 6개월째. 그래서 양측 검사 결과 차이가 15% 이내로 들어왔다 하면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에는 6개월째 이렇게 양측 결과 차이가 15% 이내로 좁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9개월까지는 돼야지 이렇게 15%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예전 6개월 복귀 개념이 요즘은 한 9개월에서 12개월로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릎 살리기 30탄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하고 완치됐던 환자분 모시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한 1년은 됐을 때 시점에 양측 검사 결과 근력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햄스트링도 아주 자학원 뗐는데도 잘 회복이 돼서 근력도 100 이상으로 훌륭하게 잘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15% 이내에 들어왔다고 하면 스키라든지 이런 운동 복귀로 안전하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대학 스키 동아리여서 스키를 타기 위해서 재활을 엄청 열심히 했던 분인데, 결국 전방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운동 복귀, 스키의 복귀를 성공적으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기능 회복 치료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이렇게 수술 전부터 시작해서 운동 복귀까지 엄청난 고된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잘 극복하고 잘 따라와 주셔야지만 운동 복귀, 업무 복귀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무릎 수술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약간 변형되는 것만 잘 쫓아오시면 기능 회복 치료를 받고 운동 복귀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또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라든지 관절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은 기간별 목표가 다르죠. 아까 전방십자인대 수술보다는 조금 더 느립니다. 반월 연골판 이식술 하고 나서는. 그래서 12주. 아까 전방십자인대는 한 6주 정도 일상생활 복귀 목표였는데 한 12주째 일상생활 복귀 목표로 하고 있고, 가벼운 조깅도 한 3개월째 목표였던 것이 6개월로 좀 늦춰져 있죠. 연골 재생술도 좀 마찬가지고, 이거는 고정하는 기간도 있고 목발 잡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바로 굽혔다 폈다 하면서 다 디딜 수 있던 전방십자인대 단독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재활과는 조금 다르게 살짝 늦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초기의 목표, 중기의 목표, 후기의 목표는 비슷하다. 큰 흐름은 초기, 중기, 후기 재활로 나누어지는 거고, 이 각 시기별로 목표치에 잘 도달을 해야지 결국에는 그 시기에 맞는 운동들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9개월에서 12개월째 성공적인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수술 전부터 기능 회복 치료는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런 수술 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수술 후에 이렇게 기능 회복 치료를 무리 없이 잘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기능 회복 치료가 잘 되려면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팀 어프로치를 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 또 하나 질환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 놓은 곳에서 받으셔야지 성공적인 수술 후 기능 회복 치료가 이루어지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태 긴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를 잘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질문을 받아볼게요. 러블리 원님이 책상 높이에서 2번 정도 넘어지시고 오른쪽 무릎 안쪽에 걸으려면 무릎이 앞으로 꺾이는 느낌이 들고 구부릴 수 없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인대가 많이 다쳤고 주사 맞고 다리 건너면 잘 안 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보호대 4개월 하다 보호대는 나갈 때만 하고 이제 다리를 굽힐 수 있게 되었어요. 계속 운동 조심하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뭔가 기능이 떨어지면 뭔가 통증이 있고 어디를 다치게 되면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뭔가 근육 억제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강화돼야 될 근육이 약해져 있고 조금 유연해야 될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운동을 하려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외래 진료 시에도 수술적 치료 받는 분들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보고 통증이 와서 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도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운동 복귀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 회복 기능 검사들을 한다 이거죠. 뭐 근력 검사라든지 양측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릎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이랑은 다르게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받아볼게요. 57세 주부님이시고 1년 전에 오른쪽 무릎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는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어서 MR을 찍었다. 퇴행성이고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 이게 연골인지 연골판인지는 모르겠네요. 찢어졌다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서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운동하고 체중 줄이라고 하셨고 인대 강화 주사를 주 1회 3번을 2번 맞았다. 가끔 운동으로 걷다 보면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통증은 계속 있다. 많이 걸으면 무릎 뒤와 허벅지 근육에 통증도 있다. 지금은 허리까지 통증이 생겨서 너무 힘이 든다. 무릎 치료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초기 관절염 정도인 거죠. 근데 한번 다치고 나서 통증 때문에 막 뭔가 몸에서 위축 반응이 왔을 거예요. 근육 움직이려고 하면 계속 아프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도 떨어지고 운동도 못하게 되고 근육도 좀 빠졌을 거고, 그렇다 보면 뭔가 무릎 쪽에 통증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앞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뚝뚝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허벅지의 앞쪽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고 엉덩이 쪽 큰 근육들이 빠지면 허리까지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허리까지 통증이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이제 오늘 주제랑 조금 연관은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오셔도 수술적 치료 하시는 분도 아니어도 조기 관절염 환자분들도 기능 검사합니다. 저희 스포츠 예약센터에는 관절염 운동 프로그램도 짜여져 있거든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관절염 환자들 수술적 치료가 진짜 필요 없고 체중 관리랑 근력 강화 운동, 자세 잡는 운동 이런 것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통증을 가라앉히고 기능을 회복하고 관절염 진행을 억제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능 회복, 기능 검사를 해서 만약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근육이 빠져 있고 좀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기능 회복 치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초기 관절염이다. 그러면 약을 드시면서 체중을 줄여야 되는데 체중을 줄이려면 결국엔 운동이고, 운동 중에서도 체중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고 무릎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무릎 관절염 진행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5살 남성분이시고 8개월 전에 오른쪽 추벽 증후군 무릎 수술했고 3개월 전에는 왼쪽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고 또 똑같이 추벽 절제술을 했다고 했었는데, 오른쪽 수술은 이것도 오늘 프로그램이랑 아주 내용이 연관이 되네요. 아까 뭔가 절제를 했다 그러면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다 꺾고 딛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재활이 빨리 됐으니까 오른쪽 수술하고 나서는 재활이 잘 됐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왼쪽 무릎은 줄기세포 이식하는 연골 재생술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한 부위랑 크기에 따라서 뭐 6주에서 12주까지 목발 잡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목발을 잡고 조금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다. 그럼 회복도 당연히 더디겠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연골 재생술 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이 재생되는 과정 중에서 강도를 따져봤을 때 한 3주 정도 됐을 때 연골 재생술하고 나서 한 연두부 정도 강도, 6주 정도 됐을 때 구운두부 강도, 3개월 됐을 때 그제서야 고무공 정도 강도가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조금 본격적인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때고, 우선 6개월째 가벼운 조깅하는 걸 목표로 지금 3개월간 열심히
근력 강화랑 고유 수용 감각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검사를 우선 해보고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본인 상태 파악하고 조금 더 근력 집중 강화 운동, 그다음에 균형 잡는 거, 고유 수용 감각 운동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짜갖고 3개월 후에 6개월째 가벼운 조깅하고 9개월에서 12개월째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딱 짜야지, 딱 짜서 여기에 잘 쫓아오셔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재활할 만한 운동 추천해,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중기 후기 재활 프로그램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프로토콜 제가 보여드린 이 정도만 매일 열심히 따라 하셔도 어느 정도 운동 복귀는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바른 자세로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모든 운동을 하려면 관절염 잡고 통증 잡으려면 자세부터 잡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 지금 방송 강의 내용들은 모든 게 다 연속적인 흐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방송들을 같이 봐주시면서 잘 쫓아오시면 저희 무릎 살리기 이런 시리즈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관절염 극복이나 무릎 통증 이런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연속성 상에 있으니까 잘 종합적으로 강의를 잘 봐주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드리는 셈이 될 거니까요. 많이 다시 지난 방송들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곳으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무릎 수술하고 재활 치료, 기능회복 치료 받으시는 분들 열심히 힘내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